혹시 나도 하는 걱정에 한밤중에도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숫자 보시고 다들 놀라고 또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역대 이제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그동안 코로나와 싸워온 기간 중에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 중반 정도부터 베이스라인 한 600명대로 올라갔다가 주말에도 전혀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7일 날 1,212명을 기록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275명의 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은경 청장 입에서 2,000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수님 2,000명대에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은 어제 그제 감염된 게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일주일 전에 감염된 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전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네. 코로나19가 감소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느 정도 강화되면서 그다음에 이동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접촉 자체는 줄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에는 대략 한 1,400~500명을 거쳐서 네. 2,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예측입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감안해서 당국에서는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하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는 처음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항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코로나19 감염자의 40에서 60%는 코로나19를 많이 배출하는 시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해서 감염되는 사람들이 다시 또 4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된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무증상이더라도 코로나19 관련 밀접 접촉이나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 들어 이게 중요한 게 네. 현재 지금 코로나19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인데 이러한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굉장히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네. 높은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네. 코로나19 관련 노출이 있다면은 진단 검사를 빨리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고열이라든지 호흡곤란, 인후통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어떤 그 노출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일단 선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네. 부분이 코로나19의 이제 3대 증상이라고 해서 고열, 인후통, 그다음 호흡곤란을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19 관련 감염된 분들은 감염 초기에는 감기와 구분할 수 없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략 한 60% 정도가 네. 감염 초기에는 37.5도 미만의 발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열이 아니었던 얘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정도의 발열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증상도 기침이나 또는 콧물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세 가지 증상 외에 다른 감기 증상만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그룹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 스텝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가 아니었음에도 선제 검사를 받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늘리면 그 정도의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증상자가 많고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관련된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노출 정도가 의심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한 번쯤은 받아보실 것을 꼭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한 검사들이 결국은 지역사 안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젊은 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의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젊은 층 감염자의 증가는 결국 고령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미리 서둘러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미 받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의 비율이 20% 정도 되고 네. 인원수로 따져보게 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위험성이 아직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젊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위험군 어떤 사람들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비만이라던가 또는 임신부 또는 각종 만성질환 같은 네.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고위험군 중에서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된 군은 만성 신질환하고 만성 호흡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한 40% 정도가 네. 50대에서 20대 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네. 관련 접촉자가 많아지면서 자가격리 되는 사람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이제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또 선별 진료소도 한 곳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그러면 뭐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 데나 가서 진료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본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굳이 거주지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네. 본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곳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별 검사 진료소 가지 않고 손쉽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자가 진단 키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약국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뭐 온라인에서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진단검사 전문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그런 자가진단 키트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걸로 검사해도 괜찮나요? 자가진단 키트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반면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 키트는 코로나19 관련 노출이 명확하게 있고 증상이 발현한 지 5일 이내에 검사하는 경우는 80% 정도에서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지만 네. 무증상자나 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병된 지 5일이 지난 경우에는 네.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밖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자가진단 키트를 쓰셔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하실 때는 그 결과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관련 증상이 있거나 노출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서 지내야 되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막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요. 저는 앞으로 2달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달 이내에 많은 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달 동안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원활한 예방접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2달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달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자, 끝으로 생활 속의 방역 수칙 하나 좀 짚어가겠습니다. 그 에어컨을 잘 안 틀 수가 없는 날씨인데 오히려 에어컨이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파주에서 있었던 이제 모 커피숍 관련 네. 집단 감염인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에어컨이 그 공간 2층 공간 이내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퍼뜨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컨을 트는 시기에도 네. 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1시간 정도 환기를 시키면 실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는 100분의 1로 감소하고 그다음에 1시간에 10분 정도만 환기를 시켜도 코로나19 감염률을 네.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제 요새 너무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고 계시겠지만 한두 시간마다 한 10분 정도 실내를 네. 꼭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2시간마다 한 번에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라. 네, 코로나 시대 생존법, 마스크 손 씻기에서 환기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이형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